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 소식부터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7시 반쯤 화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센룽 총리의 만남, 악수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중계됐기 때문에 방송 카메라와는 화질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고 있는 곳은 리센룽 총리가 근무하는 싱가포르 대통령 궁입니다. 예. 이스타나 궁이라고 이제 불리는 곳인데 우리 시간 7시 한 25분경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30분 정도 됐죠. 예. 중간에서 지금 보이는 사람이 이제 북한 외무성 통역이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호텔에서 나가서 싱가포르 대통령궁에 가서 리센룽 총리하고 북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갖는 모습을 리센룽 총리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중계한 화면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 약간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상회담인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중계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조금 이채롭습니다. 지금 화면이 흔들리는 것은 방송 카메라가 아니라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오는 화면을 받아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화면이 다소 흔들린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화면부터 보내드리는 이유는 지금 바로 이 시각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센룽 총리가 양자 회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숙소인 세인트 리지스 호텔에 여정을 풀자마자 대통령궁으로 가서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 싱가포르에서 이제 첫 번째 일정이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시간 한 3시 반 정도 창의공항에 도착을 했고 호텔에 도착한 게 1시간 뒤인 우리 시간 4시 반 정도거든요. 그리고 지금 7시 반 정도에 정상회담을 시작했기 때문에 호텔에서 좀 여장을 풀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한 3시간여 만에 호텔 도착한 지 3시간여 만에 와서 회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옆쪽으로 보니까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리수용 부위원장이 보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이번 회담을 막후해서 계속 조율했던 사람이고요. 군복을 입은 사람이 있네요. 지금 누군지 화면으로서는 확인이 잘 안 됩니다만 김정은 위원장 가장 가까이 앉은 사람이 김영철 부위원장으로 보이고요. 예, 그 다음 사람이 북한 외교사령탑이라고 볼 수 있는 리수용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군복을 입은 사람 얼굴이 좀 크게 보이면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북쪽에서는 북한 쪽에서 한 3사람 정도가 배석을 한 걸로 보이고 지금 싱가포르 쪽에서는 리센룽 총리가 있고 옆쪽 배석자들 아까 이제 뒷모습이라서 역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공항 영접을 나갔던 외무장관이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이제 싱가포르 관련 담당자들이 배석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통역이 열심히 받아 적고 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센룽 총리의 만남 그리고 모두 발언 보고 계십니다. 페이스북 중계 화면이라서 화면이 다소 거칠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늘 오후 3시 반쯤 싱가포르에 도착했고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 시간으로 7시 30분부터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양자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싱가포르에서 준비한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팀 불러서 현장에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여기는 북한과 미국의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세계의 담판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크기인 작은 나라 이곳 싱가포르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예전보다 좀 빨리 오늘 오후 이곳에 도착하면서 분위기도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곳 싱가포르에서 회담 준비에 한창인 이곳 상황과 또 두 정상의 움직임을 차례대로 하나씩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앞서 김용태 앵커가 이야기했듯이 김정은 위원장 도착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항공기를 타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도 잠시 뒤에 이곳에 내릴 예정입니다. 먼저 정성엽 기자입니다. 중국 수뇌부가 이용하는 보잉 747 항공기가 싱가포르 장이공항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침 8시 반 평양에서 출발한 항공기는 7시간을 날아 오후 3시 반쯤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언론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 도착했다고 전했지만
공항에 도착한 김 위원장의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발라크리시난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찍은 사진을 통해서 비로소 김 위원장의 도착이 확인됐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김 위원장은 공수해온 전용 방탄차를 타고 숙소인 세인트 리지스로 들어갔습니다. 김 위원장을 태운 방탄차는 번호판은 가렸지만 차량 앞쪽 좌측엔 북한 국기인 인공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김 위원장을 태운 중국 항공기와는 별도로 북한 수송기 2대도 싱가포르에 도착해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마쳤습니다. G7 정상회담을 마치고 캐나다에서 출발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잠시 뒤 파야레바 공군기지를 통해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로 이동한 뒤 내일 리센룽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북미 두 정상이 나란히 예정 날짜보다 이틀 먼저 싱가포르에 도착하면서 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은 사실상 막을 올렸습니다. 싱가포르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판문점 회담 때도 입었었던 북한 체제의 상징 인민복 차림으로 이곳 싱가포르 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악수를 한 뒤에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정경윤 기자입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도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두운 색의 인민복 차림이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또 중국을 방문할 때처럼 국제무대에서 자주 입는 복장입니다. 김 위원장은 비행기 탑승 계단 아래서 기다리고 있던 발라크리시난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악수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발라크리시난 장관은 김 위원장이 공항을 빠져나간 직후 SNS에 사진을 공개하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리수용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 등 4명도 비행기에서 내려 싱가포르 정부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 위원장 일행은 곧장 창의공항의 VIP 전용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30여 분 뒤 전용 차량을 타고 20여 대의 경호 차량과 함께 공항을 빠져나가 숙소인 세인트리지스 호텔로 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1시간 뒤쯤 도착한 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를 타고 온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저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비슷한 시간인 오늘 오후에 이곳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창밖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온 걸로 보이는 중국 항공기가 활주로에 서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도심을 빠져나와서 저희 숙소로 오는 길까지 참 많이 막혔습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은 이용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 3분 김정은 위원장과 일행들을 태운 차량이 창의국제공항 VIP 컴플렉스를 빠져나옵니다. 김 위원장이 탄 벤츠 풀만 리무진은 번호판을 검게 가렸고 창문 역시 짙은 커튼을 쳐서 내부를 전혀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리무진 뒤로는 역시 국가 원수급들이 이용하는 최고급 차량인 마이바흐가 번호판을 가린 채 뒤따르며 김 위원장이 어느 차에 탔는지 쉽게 짐작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조선중앙TV로 보이는 방송 매체는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는 차량 행렬을 쉬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사이드카 13대를 앞세운 채 차량 10여 대가 도심으로 접어들자 싱가포르 경찰은 주요 길목을 통제하고 시민들의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숙소인 세인트리지스 호텔에 김 위원장 차량이 도착하자마자 경호원 수십 명이 차량을 에워쌌습니다. 삼엄한 경비와 김 위원장의 비밀주의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의 모습을 포착하려고 취재진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었지만 김 위원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호텔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SBS 이홍갑입니다. 평양을 출발해서 싱가포르에 도착하기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한편의 첩보 영화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 평양에서 비행기 석 대가 날아올랐고 김정은 위원장이 탄 중국 항공기는 도중에 편명과 목적지를 바꾸는 연막 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새벽 4시 45분 가장 먼저 평양을 떠난 건 고려항공 소속 인류신 76 수송기입니다.
중국 방문 때 차량과 경호원들이 이용했던 비행기입니다. 아침 8시 반, 두 번째로 중국 고위층 전용기인 민항기 CA-122편이 평양 순안공항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목적지를 베이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베이징 상공에 진입하자 갑자기 편명을 CA-61로 목적지도 싱가포르로 변경했습니다. 국내 정보당국은 이 중국 민항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탔을 걸로 지목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 참매 1호로 추정되는 항공기가 세 번째로 평양을 떴습니다. 관제 콜사인도 항공 편명도 없었습니다. 평양을 날아오른 이 석대 가운데 김 위원장이 어디에 탔을지 몇 시간 동안 추측이 이어졌는데 007 작전을 방불케 한 이 상황은 철통 경호를 위한 일종의 분산 전술이란 분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노출하지 않음으로써 최고 지도자의 신변을 최우선으로 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보여준 것으로 봅니다. 김 위원장은 결국 국내 정보당국이 지목한 대로 오늘 오후 3시 36분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도착한 중국 민항기에서 내렸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뭘 타고 싱가포르에 갈지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결국 중국 비행기를 탄 건 자존심보다는 안전을 선택했다 이렇게 풀이됩니다. 중국과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는 기체가 노후된 것 말고도 조종사와 승무원이 단 한 번도 싱가포르까지 장거리 운항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반면 중국 국제항공은 600대 넘는 비행기를 보유하고 전 세계 185개 도시에 취항하는 중국 최대의 국적 항공사입니다. 기체 안전성은 물론 기장과 승무원의 경험도 참매 1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습니다. 북한은 체면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중국 지도부가 공식 해외 출장 때마다 사용하는 중국 항공기를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뿐 아니라 리커창 총리 등 상무위원들의 전용기로 여러 대의 보잉 747 기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 최고 지도자에 걸맞게 내부가 개조된 항공기를 빌려준 걸로 보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 항공기가 중국 영공을 통과하는 동안 전투기 편대가 발진해 특급 경호를 펼쳤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밝히지 않았지만 항공기 임대 비용도 무상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김 위원장에게 최대한의 편의와 의전을 제공함으로써 앞으로도 북한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중국이 아닌 첫 외국 방문인 만큼 북한은 특히 경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 눈길을 끌었던 이른바 방탄 경호단의 모습이 이곳 싱가포르에서도 포착됐습니다. 시무섭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숙소인 세인트 리지스 호텔 입구에 북한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커다란 키와 짧게 깎은 머리, 진한 파란색 넥타이를 맨 북한 호위사령부 요원들입니다. 지난 4월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의 차량을 V자 형태로 에워싸고 달리던 그 요원들입니다. 어제 저녁엔 김 위원장의 숙소 주변에서 보안 점검을 하는 모습이 SBS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시내에서 이동할 때 탄 번호판 없는 리무진은 북한에서 미리 공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양쪽 뒷문에 새겨진 국무위원장 문양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베이징 북중 정상회담 때 탔던 벤츠 풀만과 같은 차량이란 것을 확인해 줍니다. 2015년부터 사용된 이 차량은 모든 유리가 폴리카보네이트로 코팅됐고 안쪽에 이중 방호창이 설치돼 있어 기관총은 물론 폭발물까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현재 세인트 리지스 호텔에는 경호단을 포함해 북한 실무진이 30개 이상의 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시무섭입니다. 오늘 오후 싱가포르에 도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첫 공식 일정으로 대통령궁인 이스타나에서 리신룽 싱가포르 총리와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송인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희 항공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면
싱가포르 당국과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이 역사의 기록을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인트 리지스 호텔의 여장을 푼 김정은 위원장은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의 면담을 위해 대통령궁인 이스타나로 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현지 시간으로 저녁 7시 반쯤 이스타나궁에 도착했습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들의 영접을 받으며 회담장으로 들어가 기념 촬영을 한 뒤 곧바로 면담에 들어갔습니다. 리셴룽 총리는 김 위원장의 싱가포르 방문을 환영한다는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리셴룽 총리에게 회담 장소와 숙소 등 편의를 제공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회담에는 김영철 부위원장 등이 배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리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레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아주 중요한 회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반도와 비핵화 문제 등 동북아시아의 상황은 아시아 전체와 전 세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이번 북미 회담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 총리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천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161억 원가량을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북미 회담은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금 리셴룽 총리와 김 위원장의 회담은 끝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캐나다에서 출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잠시 뒤에 이곳 싱가포르에 도착합니다.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북한이 비핵화를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는지 1분이면 알아챌 수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도중 싱가포르로 향했습니다. 출발에 앞서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단 한 번의 기회라며 회담이 매우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했습니다. He can take that nation with those great people and truly make it great. So it's a one-time shot.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진지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가늠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냐는 질문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w long will it take? I think within the first minute, I'll know.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성격이 잘 알려지지 않은 만큼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다며 비핵화에 대한 과감한 결단을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해온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싱가포르 이곳 시각 저녁 7시 15분이 지나면서 이곳에서도 조금씩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게 될 숙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그곳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손성빈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는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조금 더 빨라질 거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 에어포스 1은 캐나다를 출발해서 그리스에서 중간 급유를 받은 뒤 곧바로 싱가포르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동행했던 백악관 출입 기자가 메일을 보내왔는데요. 전용기가 속도를 내고 있어서 9시 전에 파야레바 공군기지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도착이 임박해 오면서 이곳 샹글릴라 호텔엔 싱가포르와 미국의 경호, 경비 인력이 사방에 배치됐습니다. 또 주요 통로마다 보안 검색대가 설치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쓰일 벨리윙 건물은 제가 있는 이곳과는 별도의 공간인데 접근이 차단돼 있습니다. 가장 관심인 모레 첫 북미 정상회담은 사진 촬영과 단독 확대 회담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대 회담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물론이고요. 대북 초강경파인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배석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판문점에서 의제 협상을 벌였던 성킴 대사도 오늘날 이곳 호텔 주변에서 목격이 됐는데 역시 배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쓰일 샹그릴라 호텔에서 SBS 손정민입니다. 방금 보신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 샹그릴라 호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묵고 있는 세인트 리지스 호텔까지는 600m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양측 대표단이 쉽게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한석 기자가 오늘 그 길을 미리 다녀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소인 세인트 리지스 호텔입니다.
싱가포르 번화가의 호텔 밀집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묵는 샹그릴라 호텔과 함께 최근 특별 행사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세인트 리지스 호텔에서 샹그릴라 호텔까지의 직선 거리는 불과 570m입니다. 우리 서울로 말하면 시청에서 광화문까지 걷는 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걸어서 가면 5, 6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대단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직접 한번 걸어가 봤습니다. 탕린 로드를 거쳐 완만하게 경사진 인도를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샹그릴라 호텔 진입로가 바로 보입니다. 호텔 3개 동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묵을 것으로 보이는 벨리윙 입구까지 한 걸음입니다. 두 호텔을 잇는 도로 곳곳은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통제하고 있습니다. 호텔 입구는 아예 가림막으로 가려 주변에서도 오가는 차량과 사람들을 파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두 정상의 숙소가 지근거리에 있고 철통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북미 양측이 마음만 먹으면 회담 전 조용한 만남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잠시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도착하면 약속된 회담 시간인 한국 시간으로 모레 오전 10시까지는 이제 하루하고도 절반가량이 남은 셈입니다. 이 사이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선 서로 급을 높여가면서 물밑 접촉을 통해 의제를 조율할 걸로 보입니다. 유성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6차례 의제 조율에 나섰던 북미 협상팀. 이 중 미국 측 대표였던 성김 전 주한미국 대사와 후커 백악관 NSC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북측 대표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어제 선발대로 싱가포르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대표단이 판문점에서 결론 내지 못한 의제 협상을 싱가포르로 장소를 옮겨 이어가는 셈입니다. 앞으로 하루 반, 싱가포르 북미 협의는 미 국무부가 이미 밝힌 대로 차례로 급을 높여가는 방식이 예상됩니다. Secretary Pompeo speaks sometimes multiple times a day to Ambassador Kim when he reports back to the Secretary about how things are going. 실무 협의와 폼페이오 김영철의 장관급 접촉, 이어 두 정상의 최종 검토와 결단 순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의 최대 쟁점은 역시 비핵화 시간표, 특히 핵무기 조기 반출 같은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로 관측됩니다. 상호 적대관계 청산을 포함한 종전선언을 북한이 받는 대신에 북한이 과연 핵탄두 ICBM을 반출할 수 있겠느냐, 좀 더 실질적인 미국의 조치를 북한이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오전 9시, 약속된 시간 전에 두 정상이 깜짝 만남을 할지 의제 조율 성과에 따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모레 정상회담 자리에 양쪽에서 누가 참석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서로를 잘 아는 핵심 인사들이 총 출동할 걸로 보입니다. 김광현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배포한 김정은 위원장의 창의 국제공항 도착 사진입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수용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의 모습이 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이번 회담을 마쿠 조율해왔고 백악관을 방문해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김영철은 회담장에서도 김 위원장 옆에 배석해 회담 상황을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동생이자 사실상의 비서실장인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번 회담에도 동행해 핵심 실세임을 과시했습니다.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 단장도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 앞에서 포착됐는데 어떤 역할을 맡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밤 도착 예정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협상의 실무 총책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수행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 직전까지 북한과 마쿠 조율 역할을, 볼턴 보좌관은 회담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압박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김창선 부장과 의전 관련 협의를 맡았던 조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앤드류 김 CIA 코리아 센터장 등도 트럼프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 실무 협상을 맡았던 성김 대사와 후커 미 백악관 한반도 담당 보좌관도 싱가포르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추가 접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김광현입니다. 싱가포르에선 회담 준비로 싱가포르 전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마 가장 바쁜 곳은 회담장이 차려질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일 겁니다. 그곳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지금 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유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카펠라 호텔에 있는 센토사 섬 입구 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 뒤로 보이는 붉은색 지붕 건물이 바로 카펠라 호텔입니다. 역사적인 두 정상의 만남이 이제 만 하루 반 남은 만큼 현재 호텔에선 최종 점검이 이뤄지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센토사 섬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카펠라 호텔은 워낙 키가 큰 나무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곳에서 전체적인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보안이 뛰어난 장소란 얘기겠죠. 오늘 낮에는 제가 걸어서 한번 카펠라 호텔 쪽으로 가봤습니다. 역시나 아예 입구에서부터 단 한 발짝도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식당도 들어갈 수 없냐고 했지만 어제부터 식당이고 방이고 전혀 예약도 받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센토사 섬 인근에선 순찰 중인 경찰 선박도 볼 수 있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도착을 30분 정도 앞두고선 고속단정들도 여러 척이 목격됐습니다. 평소에는 잘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현지인들 설명입니다. 다만 카펠라 호텔 주변을 제외하곤 센토사 섬 출입 자체는 평소와 비슷합니다. 현지 주민이나 관광객 여러 명에게 물어봤는데 별다른 불편은 없다고 했습니다. 회담 당일에도 센토사 섬 방문이 가능한데요. 싱가포르 경찰은 그러나 별도의 짐 검사에 응해야 한다며 회담 기간에 방문할 거면 인내심을 발휘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센토사 섬 입구에서 SBS 정유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도착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곳 도착이 다가오면서 싱가포르는 경호와 보안 때문에 이 도시 전체가 통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삼엄한 분위기입니다. 최호원 특파원이 이곳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머무는 세인트 리지스 호텔 주변입니다. 경찰 수백 명이 배치돼 일반 택시 트렁크까지 샅샅이 조사합니다. 총을 든 무장 경찰들도 투입됐습니다. 세계 최강 용병으로 불리는 네팔의 쿠르카 용병도 싱가포르 경찰 소속으로 경호, 경비에 나섰습니다. 두 정상이 머무는 호텔들에는 금속 탐지기는 기본이고 이동형 첨단 CCTV 장비를 설치해 드나드는 사람과 물자를 물샐 틈 없이 감시합니다. 회담이 열리는 센토사 섬 앞바다엔 싱가포르 해군의 군함이 투입됐습니다.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이 바다에 접해 있어 만에 하나 바다로 붙어 있을지 모르는 공격이나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선 군 헬리콥터가 끊임없이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So I think the security will be much tighter tomorrow and the day after, which is when the summit starts.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는 직접 센토사 회담장을 찾아 경호, 보안 태세를 점검하게 됐습니다. 싱가포르 공군은 잠시 뒤 파야레바 공군기지로 들어올 트럼프 대통령의 입국을 앞두고 관제 상황을 거듭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삼엄한 도로 통제와 경호, 보안이 가능한 것은 북미 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일부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싱가포르 국민들의 지지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세계 회담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한 전 세계 매체들의 취재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회담 시작을 이틀 앞두고 이미 2,500명이 취재 등록을 마쳤습니다. 싱가포르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임상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강가 포뮬러1 경기장 건물에 들어선 국제미디어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10시 문을 열자마자 다국적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치열한 자리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연면적 2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2,500명의 취재진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세계의 단판으로 불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짐작케 합니다. 한국과 미국 기자들이 가장 많았지만 중국이나 일본도 대규모 취재진을 파견했습니다. It's interesting because actually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U.S. president meet the president from the North Korea.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세인트 리지스 호텔 앞에서는 북한 기자들도 눈에 띄었는데 서로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재밌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미디어 센터에 대해서도
북미 정상의 숙소나 회담장인 센토사섬 못지않게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